Officials said they were held for planning a march without permission, which they needed since there are schools, colleges and hospitals in the area. It marks an escalation of a strike at a Samsung home appliance plant near Chennai in southern India. More than 1,000 employees have boycotted work for a week. They want higher wages, better working hours, and recognition of a union backed by influential labour group, the Centre of Indian Trade Unions, or CITU. 인도의 삼성 공장 근로자들의 불법 파업으로 인해 현대 자동차 공장은 물론이고 세계 각지의 회사들이 인도에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번 삼성 공장 파업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일방적인 불법 파업으로 삼성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삼성은 파업의 주동자들을 색출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거라는 소문까지도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인도 근로자들의 안 좋은 행실로 인해 인도는 전 세계적으로 신뢰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힘든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줄 게 있다며 인도에서 사연 스토리로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인도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온 이번 사연 바로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라제시예요. 델리 시청 도시계획과에서 일하는 평범한 공무원이죠. 매일 아침 해가 뜰 때면 창밖으로 보이는 붉은 하늘이 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는데요. 사실 그 하늘이 붉은 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미세먼지와 스모그 때문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창문을 여는 건데요. 어제 닦아놓은 창틀에 또다시 쌓인 먼지를 보면서 한숨부터 나와요. 저희 집이 있는 구역이 그나마 델리에서는 괜찮은 편인데도 이 정도니 다른 곳은 오죽할까 싶죠. 출근길에 나서면 이미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있어요. 길거리 노점상들이 차이를 끓이는 향신료 냄새, 자동차 매연, 그리고 쓰레기가 섞인 묘한 냄새가 코를 찌르죠. 어릴 때부터 맡아왔던 익숙한 냄새인데 요즘 들어서는 왜 이렇게 견디기 힘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버스역으로 가는 길에는 꼭 지나쳐야 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대형 쓰레기 집화장이에요. 엊그제 치웠다고 하는데 벌써 사람 키만큼 쌓여 있죠. 매일 아침 그곳을 지날 때마다 숨을 참아요. 처음엔 냄새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그곳에서 쓰레기를 뒤지는 아이들을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예요. 제가 일하는 도시계획과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부서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매일 아침 회의에서 새로운 정책과 계획을 논의하지만 결국 예산 부족이나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혀 무산되기 일쑤죠. 특히 요즘은 새로 부임하신 국장님께서 선진국 수준의 도시계획을 요구하시는데요. 솔직히 웃음밖에 안 나와요. 선진국의 도시들이 어떤지 영상으로만 봤지만 저희와는 너무 다른 세상 이야기 같거든요. 제 책상 위에는 항상 민원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우리 동네 쓰레기 수거가 제때 안 된다. 도로가 파손됐다. 가로등이 고장났다 등등. 매일 비슷한 내용의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가죠.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 걸까? 점심시간이면 동료들과 함께 거리로 나가요. 사무실 근처 노점상에서 파는 커리와 난을 먹는 게 일상인데요. 맛있게 먹고 나면 어김없이 일회용 접시와 컵이 거리에 버려지죠. 저도 처음에는 그게 걸렸는데 이제는 저도 모르게 그냥 지나치고 있더라고요. 특히 마음이 아픈 건 제 어린 딸 프리아예요. 얼마 전 학교에서 환경보호에 대해 배우고 와서는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우리 동네는 왜 이렇게 더러워요? 선생님이 보여주신 다른 나라들은 깨끗하던데. 그때 당황스러웠던 제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요. 사실 저도 알고 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수천 년 된 카스트 제도의 영향으로 청소부들은 여전히 차별받고 있고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죠. 퇴근길에는 보통 늦은 시간이에요. 어둠이 내리면 거리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낮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밤이 되면 더 선명하게 보여요.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 쓰레기를 뒤지는 들개들,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차들의 행렬. 집으로 돌아와 씻고 저녁을 먹은 후에는 항상 옥상에 올라가요. 거기서 보이는 델리의 야경은 나름대로 아름답죠.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는데 그 불빛 사이사이로 보이는 어둠이 마치 우리 도시에 숨겨진 상처 같아요.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항상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과연 우리 도시는 언제쯤 변화할 수 있을까? 하지만 최근 들어 조금 다른 생각도 하게 됐어요. 변화는 누군가가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어쩌면 그 누군가가 바로 저여야 하는 건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잠들면 가끔 꿈을 꿔요. 깨끗한 거리, 웃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맑은 하늘. 그 꿈이 현실이 되는 날이 올까요? 저는 그날이 올 거라고 믿고 싶어요.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하려는데 과장님께서 저를 급하게 부르시더라고요. 체나이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 시차를 다녀와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도시계획 정책 수립을 위해 성공적인 산업단지 사례를 조사하라는 미션이었죠. 처음에는 별 기대가 없었어요. 그냥 또 다른 공장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체나이행 비행기에서 내려 공장이 있는 지역으로 가는 순간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도로였어요. 델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깨끗하고 정돈된 도로가 눈앞에 펼쳐져 있더라고요. 택시 기사님께 물어보니 현대자동차가 들어온 이후로 도로 관리가 철저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공장 주변으로 가까워질수록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길가에 가로수들이 반듯하게 서 있고 인도는 깨끗이 청소되어 있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쓰레기통이었어요. 일반 쓰레기, 재활용품 등이 분리된 쓰레기통이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현대자동차 공장에 도착하자 경비원분이 친절하게 맞아주셨는데요. 그분의 태도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보통 인도의 경비원들은 권위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마치 호텔 직원처럼 친절하고 전문적이었죠. 공장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말 그대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저희가 알고 있던 공장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마치 우주선 내부 같았어요. 로봇들이 자동차를 조립하고 직원들은 첨단 장비를 다루고 있었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직원들의 모습이었어요. 모두가 깔끔한 유니폼을 입고 질서정연하게 일하고 있었죠. 특히 젊은 직원들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자부심이 가득한 것처럼요. 점심시간이 되어서 직원 식당에 가보니 또 한 번 놀랐어요. 깨끗한 환경에서 영양가 있는 식사가 제공되고 직원들은 식사 후 자신의 식판을 스스로 정리하더라고요. 그것도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분리해서요. 오후에는 공장 주변 지역을 둘러보았는데요. 이곳이 정말 인도가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현대자동차가 지원해서 지은 학교도 있었고 직원들을 위한 주거단지도 있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그 주거단지가 카스트와 상관없이 모든 직원들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현대자동차가 들어온 후로 이 지역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물론이고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환경도 깨끗해졌다고요. 심지어 주변 부동산 가치도 크게 올랐다고 하네요.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한 청년을 만났어요. 현대자동차 연수원에서 교육받고 있다는 청년이었는데 그의 이야기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제는 저희 가족들도 제가 기술자라는 걸 자랑스러워해요. 예전에는 이런 직업을 천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날 밤 숙소 창문으로 보이는 체나이의 밤하늘은 델리와는 또 달랐어요. 뭔가 더 맑고 깨끗한 것 같았죠. 문득 우리 딸 프리아가 생각났어요. 프리아야, 우리나라도 변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꿈꾸는 그런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체나이를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현대자동차 공장 주변을 둘러봤어요. 출근하는 직원들의 모습, 등교하는 아이들의 모습, 깨끗한 거리. 이 모든 게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지만 분명한 현실이었죠. 델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도시도 이렇게 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처음으로 희망이란 걸 느꼈어요. 변화는 가능하다는 걸 직접 눈으로 봤으니까요.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본 건 단순한 자동차 공장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곳은 하나의 작은 도시였어요. 질서와 체계 그리고 존중이 있는 곳. 그리고 그런 변화는 누군가의 의지와 노력으로 시작됐다는 걸요. 체나이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에는 노이다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또 공장이야?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현대자동차에서의 경험 때문인지 이번에는 기대가 됐어요. 노이다로 가는 길은 델리에서 자동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도시를 벗어나면서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삼성전자 공장이 있는 지역에 가까워질수록 도로가 점점 넓어지고 깨끗해지더라고요. 마치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죠. 멀리서 보이는 삼성전자 공장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공장이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 그 규모가 상상 이상이더라고요. 하얀색 건물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푸른 잔디와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마치 미래도시에 온 것 같았어요. 정문에 도착하자 삼성전자 직원이 저희를 맞이해 주셨는데요. 그분의 설명이 인상적이었어요. 이곳은 단순한 공장이 아닙니다. 미래를 만드는 곳이죠. 처음에는 과장된 말처럼 들렸는데 공장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니었어요. 먼저 방문자 센터에서 안전교육을 받았는데요. 이것부터가 달랐어요. 모든 설명이 힌디어와 영어로 제공되었고 심지어 증강현실 AR을 활용한 교육 시스템까지 있더라고요. 우리 딸 프리아가 이걸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장 내부로 들어가기 전에 방진복으로 갈아입어야 했어요. 처음 입어보는 하얀 방진복이 조금 어색했지만 이게 바로 첨단 기술의 현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발 커버부터 마스크까지 하나하나가 너무나 체계적이었어요. 제가 본 공장 내부는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로봇들이 정확하게 부품을 조립하고 컨베이어 벨트 위로 스마트폰들이 끝없이 이동하고 있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먼지 하나 없는 깨끗한 환경이었어요. 우리가 늘 보던 공장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직원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대부분이 20, 30대 젊은이들이었는데 모두가 전문가처럼 보였어요. 컴퓨터 모니터를 보며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교한 장비를 다루는 모습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점심시간이 되어 구내식당에 갔는데 이것도 놀라웠어요. 마치 고급 레스토랑 같은 분위기에 건강식이 제공되고 모든 직원이 같은 공간에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직급이나 나이에 상관없이요. 인도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죠. 오후에는 삼성전자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원을 방문했어요. 이곳에서는 지역 청년들에게 무료로 기술 교육을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장에는 최신 장비들이 가득했고 강사진들도 모두 전문가들이었어요. 한 청년의 이야기가 특히 기억에 남아요. 저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6개월 교육을 받은 후 삼성전자에 취직했고 이제는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게 됐어요. 그의 눈빛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공장 주변 지역도 달라져 있더라고요. 깨끗한 도로, 현대적인 주거단지, 쇼핑몰, 병원까지. 마치 작은 도시가 형성된 것 같았어요. 지역 주민들은 이 변화를 삼성매직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환경관리 시스템이었어요. 공장에서 나오는 모든 폐기물이 철저하게 분리수거되고 95% 이상이 재활용된다고 해요. 물 정화 시설도 있어서 공장 폐수가 지역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퇴근 시간이 되자 또 다른 광경이 펼쳐졌어요. 수많은 직원들이 질서정연하게 셔틀버스에 탑승하고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고요. 특히 여성 직원들이 늦은 시간에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택시기사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분도 삼성전자가 들어온 후 이 지역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이곳이 그저 평범한 농촌이었어요. 지금은 젊은이들의 꿈의 도시가 됐죠. 그날 밤 창밖으로 보이는 노이다의 불빛들이 마치 희망처럼 빛나 보였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업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려 할 때 이런 변화가 가능하구나. 다음 날 아침 델리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공장이 아닌 하나의 새로운 가능성이었으니까요. 우리도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품게 됐어요. 두 곳의 출장을 다녀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보이는 광경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에는 그저 이런 게 우리의 현실이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바뀌었어요. 특히 제 책상에 앉아 업무를 볼 때마다 체나이와 노이다에서 본 광경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복잡하고 혼잡한 델리의 거리가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공장 주변의 깨끗하고 정돈된 거리와 겹쳐 보이는 거예요. 마치 두 장의 사진을 겹쳐놓은 것처럼요. 퇴근 후에는 도서관에 가서 한국 기업들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현대자동차가 어떻게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이 됐는지, 삼성전자는 어떻게 스마트폰 시장의 선두주자가 됐는지. 놀라웠던 건 두 기업 모두 처음부터 잘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처럼 가난하고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는 게 충격적이었죠. 주말에는 노이다와 체나이에서 찍어온 사진들을 정리하면서 제 딸 프리아에게 보여줬어요. 프리아야, 이게 바로 아빠가 다녀온 곳이야. 우리나라에도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신기하지? 프리아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보면서 저는 더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월요일 아침 회의 때였어요. 과장님께서 평소처럼 도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손을 들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본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다들 무관심해 보였는데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우리 부서의 신입 직원 아미트의 반응이었어요. 라제시 씨, 저도 그런 변화를 직접 보고 싶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의 눈빛에서 저와 같은 열정이 보였어요.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함께 카페테리아에 앉아서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지만 제가 찍어온 사진들을 보여주니 조금씩 마음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현대자동차의 폐기물 관리 시스템과 삼성전자의 직업훈련원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쓰레기 분리수거부터 시작해서 지역 청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까지.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고요. 그날 오후 저는 용기를 내서 국장님을 찾아갔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본 것들을 설명드리고 우리 도시에도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예상과 달리 국장님께서는 굉장히 관심을 보이셨어요. 자세한 계획서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늦게까지 남아서 계획서를 작성했어요.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가 어떻게 지역사회를 변화시켰는지, 그들의 노하우를 어떻게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을지. 밤늦게까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죠. 주말에는 직접 거리로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봤어요. 더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진지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특히 젊은이들의 반응이 뜨거웠죠. 제 아내 프리티는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당신 혼자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찍어온 사진들을 보여주고 제가 꿈꾸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녀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달 동안 밤낮으로 준비한 끝에 드디어 계획서가 완성됐어요. 델리 도시재생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였죠. 첫 단계는 작은 시범구역을 정해서 쓰레기 분리수거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차 직업교육, 환경 개선, 주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나가는 거죠. 계획서를 제출하고 나서의 일주일은 정말 긴장된 시간이었어요. 매일 아침 국장님의 답변을 기다리면서 이게 정말 가능할까 하는 불안감도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설레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국장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라제시 씨, 당신의 계획이 흥미롭네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잠시 말씀을 멈추셨다가 이어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하겠어요. 작은 예산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 순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보니 별들이 유난히 반짝이는 것 같더라고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변화는 이미 시작됐어. 비록 작은 한 걸음이지만 우리는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 한창 변화를 위한 계획을 실행하려던 그때 충격적인 뉴스가 들려왔어요. 삼성전자 노이다 공장에서 대규모 파업이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죠. 그날 아침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제가 그토록 감동받았던 그 공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처음에는 단순한 노사 갈등이겠거니 했는데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더라고요. 수천 명의 근로자들이 파업에 참여했고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는 소식이 연일 들려왔어요. 매일 아침 신문을 펼칠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했죠. 특히 마음이 아팠던 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토록 감탄했던 그 질서정연한 공장이 이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파업 현장의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도 같이 아파왔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죠.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삼성전자가 인도 시장 철수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현대자동차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고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출장에서 돌아온 후 제가 작성했던 계획서가 떠올랐어요. 그 안에는 한국 기업들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 가득했는데 이제 그 기업들이 떠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죠. 마치 꿈꾸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동료들의 반응도 달라졌어요. 보세요. 결국 외국 기업들은 자기들 이익만 챙기고 떠나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들려올 때마다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제가 본 건 단순한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프리아에게 들려줬던 이야기들이 생각났어요. 프리아야, 우리나라도 곧 저렇게 멋진 곳이 될 거야. 했던 말들이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졌죠. 그날 밤 옥상에서 별을 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절망감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그건 바로 변화는 결국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였죠.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보여준 건 하나의 가능성이었을 뿐 실제 변화는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국장님을 다시 찾아갔어요. 최근 상황이 어렵지만 오히려 지금이 우리가 변화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죠. 놀랍게도 국장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우리는 계획을 수정하기 시작했어요. 외국 기업의 사례를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실정에 맞는 방식을 찾아보기로 했죠. 현지 기업들과 협력하는 방안도 모색했고 주민들의 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내는 방법도 고민했어요. 파업 소식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어쩌면 이것도 성장 과정의 하나일지 모른다고요. 완벽해 보였던 시스템도 결국은 사람이 만드는 거고 그 과정에서 충돌과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걸지도 모르죠. 프리아에게도 새롭게 이야기해줬어요. 우리가 꿈꾸는 변화는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되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면 돼. 프리아는 여전히 반짝이는 눈으로 제 말을 들어주더라고요. 동네 청소부 람짓 아저씨를 만났을 때도 달라진 마음가짐으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저씨, 우리 동네를 변화시키는 건 결국 우리 손에 달린 것 같아요. 함께 해주시겠어요? 람짓 아저씨는 수줍게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죠. 퇴근길에 마주치는 거리의 쓰레기들을 보면서도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요. 이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자 동시에 기회라고요. 누군가 와서 해결해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해요. 지금도 가끔 체나이와 노이다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봐요. 그때의 감동이 여전히 생생하게 느껴지죠. 비록 상황은 달라졌지만 그때 본 것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어요. 가능성을 보여준 거니까요. 어제는 우리 부서에서 첫 번째 시범 사업을 시작했어요. 작은 구역이지만 주민들과 함께 분리수거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죠.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불평하셨지만 차근차근 설득하고 이해시키다 보니 조금씩 동참하시더라고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보여준 변화의 가능성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어요. 비록 그들이 떠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지만 이제는 알아요. 진정한 변화는 결국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걸요. 오늘도 저는 희망을 품고 출근길에 올라요. 여전히 복잡하고 혼잡한 델리의 거리지만 이제는 달리 보여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함께 변화시켜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니까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우리는 그렇게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